안녕하십니까. 북포럼 407회 나는 춘천의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다. 남기성 저자님 오늘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온라인은 8시 반 동안 8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저랑 같이 진행 맡을 MC분들 각자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4년차 된 IT 지식 서비스 하고 있는 지식 PD 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정 MC를 꿈꾸고 있는 야매교사 문은주입니다. 네. 중국에서 유학하고 지금은 회사원인 김종환입니다. 네. 자, 저희는요, 여러분들 참여 관객들이 또 MC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이분들도 전문 MC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나서, 나도 다음번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MC 한번 해보고 싶다면, 저한테 오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MC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벌써 이 관객 중에서 MC 본 사람 벌써 몇 분 되십니다. 뭐 되게 재밌으니까 좋은 경험이니까 언제 여러분들 이 TV는 아니지만 언제 TV에 나와 보겠습니까? 그죠? 네,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경험일 테니까. 네. 자, 오늘 게스트이신 남기성 저자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네네. 자,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나 근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남기성이라고 하면 두 분이 나오시죠? 네. 그죠, 네. 네. 저도 지금 보니까 여행책도 이제 많이 쓰고, 야, 여행책도 많이 썼나? 그거 아니죠? 여행책은 지금 한 권 썼고요. 네. 다른 남기성님이 좀 여행책을 시리즈로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자, 오늘 저자님께서 이 배낭 메고 떠나는 아프리카 수원보석 나미비아라는 책도 이 책 내고 일주일 뒤에 쓰셨대요. 오. 근데 이 책도 되게 나미비아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요. 네, 한번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네, 오늘은 나는 춘천 에어비앤비 슈퍼스타 이 책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어비앤비가 어떤 건지 고유경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좋은 영상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영상 4분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어떤 회사인지. 네. 자, 여러분 혹시 제가 퀴즈 한번 에어비앤비 많이 들어봤죠? 자, B&B는 뭐의 약자일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에어베드 앤 네? 브렉퍼스트. 네? 뭐야?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 네. 저도 좀 처음 알았어요. 에어비앤비 브렉퍼스트. 네. 자, 제가 보니까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성장률이 지금 300%씩 올라간다. 네. 책에 보니까. 네. 그다음에 회사 가치도 30조 원이고요, 지금요.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에어비앤비 얘기고 우리 이제 이걸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고 그럼 저자님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을 빌려줘 가지고 우리도 뭔가 떼부자가 아니라 재밌게 좋은 사람도 만나면서 돈도 좀 생활비도 좀 벌면 얼마 좋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것이 다 궁금할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오늘 저자 만나면 저자님께서 아까 여행책도 쓰고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경력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네. 원래 저자님 뭐 하시던 분이었습니까? 원래 그냥 저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네네네. 네.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2년경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요. 그 당시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어떤 원천 기술이 없다는 걸 느껴가지고 저만의 어떤 독자적인 컨텐츠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사진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진 작업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여행도 이제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네. 사진을 찍으신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때 돈이 많으셨군요. 어쨌든 간에. 사진 찍으면서 돈을 못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죠? 그렇게 못 벌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진 작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본인을? 네. 오. 전시도 했었으니까 단체전도 네. 하고 개인전도 오. 하고 했었으니까 오. 사진 작가이기도 하죠. 네. 자, 그러면 작가님 생각은 요즘 투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예. 어찌 보면은 작가님도 사진 작가 플러스 호스트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으신지. 지금 저는 저 집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사진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사무실로 쓰고 저는 이제 저 집에서 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집이 비니까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주말에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빌려주고
저는 월요일 날 또 출근하면 여기가 사무실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 평일에는 오. 제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만에 문을 닫으면 저도 이거 여기 사무실인데 저 여기 네. 이거를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죠. 빌려줘 여기 100평이에요 100평 여기. 그렇죠 이거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 되죠. 에어베드가 정말 그 생각 아니라 못했네 제가. 에어 오피스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주말에 이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누군가는 네. 그 사람들이 일정 금액을 내고 이 공간을 사용하고 깨끗하게 다시 돌려만 준다면 네네. 그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의 그 공유 개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여기 보면 굉장히 이게 실제로 운영하시는 저 사무실 겸 네네. 에어비앤비 호스트 하시는 곳의 인테리어들이 예.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색감도 되게 좋아요. 예, 예. 사진 잘 찍으셨는지 원래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원래 색감이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남유럽풍에 근데 이것이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신 겁니까? 어떤 거예요? 예, 이것을 처음에 에어비앤비를 기획을 하면서 저의 그 컨셉은 아이들이 와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아이들이 냉장고를 그릴 적에 단순히 하얀 냉장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세상에는 빨간 냉장고도 있고 파란색 냉장고도 있다. 소파도 마찬가지고. 저기 보시면 저희 빨간색이 냉장고거든요. 그리고 냉장고 옆에 있는 사진들도 그 레몬 후라이라는 어떤 그 사진 작가의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레몬도 후라이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컨셉을 잡고 네. 색감 같은 것도 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사진 작가님이 이런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게 됐으면 보통 에어비앤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서울에서부터 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변가도 아니고 춘천이란 말이에요, 춘천. 네, 여기 춘천 보니까 여기 춘천 문화공원 네네. 근처에 사신 것 같은데 이걸 왜 시작했으면 왜 춘천에서 시작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에서 40년 정도를 살았었는데요. 이제 귀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춘천으로 귀촌을 결국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재작년쯤인가 일본 후쿠오카로 이제 그 아이 친구들 가족 여럿이서 여행을 계획했어요. 숙소를 검색했는데 보통 이제 검색되는 것이 호텔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을 가게 되면 결국 방을 2개나 3개를 잡고 이렇게 한 층에서 같이 써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네네, 그렇죠. 그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정집이라든가 어떤 좀 커다란 룸이 있는 뭐 그런 것을 하나 찾고 있는 도중에 에어비앤비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길 찾으니까 집 전체를 빌려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네네. 그러니까 집 전체를 빌려주면 일본은 또 그 다다미니까 아이들이 뭐 침대에서 뭐 다칠 염려도 없고 해서 그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검색을 하다가 저희 와이프가 잠시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 사람 이상순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이상순? 네, 그래서 이효리? 예,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이효리 씨하고 이상순 씨하고 이렇게 스태프들이 묵었던 그 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집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저희한테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주무셔서 거의 저희가 간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약을 했죠. 그래서 실제 가서 저희가 지내보니까 상당히 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이렇게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것이 괜찮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제주도하고 뭐 부산에 이제 몇 군데 좀 가봤죠. 제주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단독으로 집 전체를 빌려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생활을 해보니까 호텔보다 훨씬 편했던 거예요. 마당도 있고 웬만한 식기 같은 것들도 다 있고. 가격은 어땠어요? 가격은 가격은 호텔보다는 저렴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텔하고 같은 가격을 받더라도 저는 아마 그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를 선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호텔을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너무 답답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네. 배우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투자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왜 그 귀촌을 했기 때문에 춘천을 잡은 겁니까? 네. 근데 귀촌도 네. 여러 군데 귀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주도, 전라도 할 수 있는데 왜 귀촌을 40대 때 왜 춘천으로 하셨습니까?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서울 저는 이제 강남 쪽에서 너무 오래 살았고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지방에서 살고 싶은 계속 로망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왔던 게 제주도, 음. 그다음에 강릉하고 경주가 참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다 10년씩 살아보자. 음.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이제 많이 답사를 갔는데 좀 거리가 다 있더라고요. 네네. 그다음 우연한 기회에 춘천을 가게 됐는데 여기가 저희가 살던 강남 송파에서 차로 딱 1시간 반에서 1시간이면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값도 저렴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좀 뭐 괜찮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네. 춘천으로. 저렴하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저렴? 춘천 집값이요? 네. 30평 아파트가 1억 5천 정도면 아, 사실 수 있습니다. 어, 시내에서. 야. 아. 굉장히 저렴하죠. 우와, 진짜. 전세값보다 훨씬 더 싸다. 예. 그래서 그 집값이 저렴하다는 거를 춘천에서 알게 됐는데 그 이제 다른 어떤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집값이 싸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춘천 사람들은 차를 2대씩 굴리는 분들도 좀 있고 네. 좀 여유들이 있으세요. 아. 집에 이렇게 치이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 이사도 뭐 이 집을 팔고 저 집으로 또 금방 쉽게 이사하고. 네. 그러니까 집값이 저렴하다는 거는 좋은 거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저자님처럼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한테 춘천을 강추하시겠습니까? 살기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천하는데 아이템이 있어야 거기서도 소득이 아예 없으면 살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 가지고 갈 만한 아이템이 있으시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춘천으로. 귀촌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어떤 일정한 아주 작은 수입이라도 자신이 네.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저게 돼야 되는데 춘천은 그 대학교가 많고 거기에 도청 시청이 있고 그래서 공무원분들하고 뭐 경찰 군인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뭐 아이템을 잡으시면은 B2B 쪽으로. 예 뭐 좀 오셔도 괜찮고 네. 근데 내수가 그렇게 뭐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광객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서 네. 잘 생각해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초기에 투자 비용 얼마나 드셨어요? 그 이 집값이 집- 싸다고 네. 하셨는데. 아, 이 단독주택이요? 어, 네네. 그거 말씀드려도 되나? 네, 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팔면은 좀 이렇게 많이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 집은 제가 새로 짓고 저 땅이 있고 저 건물까지 해서 2억 2천만 원에 어. 구입을 했습니다. 2억 2천에요? 네. 이야. 35평짜리 이런 서울은 집을 불가능. 와. 와. 아니 이 인테리어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인테리어는 따로 이제 한 아.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죠. 1,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이 인테리어가? 조금 더 들었는데 줄여야죠. 야.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그 저자님께서는 그 이번에 이렇게 이 책을 네. 이것뿐만 아니라 책을 여러 권 쓰셨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네. 네. 이 책을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자님께서? 사업가면서 또 사진작가이신데 책을 쓰는 이유는? 책을 쓰는 이유요? 네. 뭔가를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요. 정보로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느낌도 항상 같습니다. 네. 그 전엔 유학책도 썼었고 어떤 부동산 책도 쓰고 지금 에어비앤비 뭐 여행책을 쓰면서 나미비아도 제가 한 달 동안 세 번 여행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책을 쓰면서 다시 또 알게 되고 네. 에어비앤비도 막연하게 제가 알고 있던 것에서 책을 쓰면서 정보를 저 나름대로 검색을 하면서 아, 이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대단히 큰 회사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구나. 네.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발전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시작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럼 라이벌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경쟁사가요? 아, 경쟁사요? 우선은 경쟁을 심하게 해야 되는 구조이고 또 근데 위에 저 이제 제 집의 어떤 구조라든가 인테리어면은 경쟁이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하신 지가 이게 몇 년 된 거죠? 그러니까 하신 지가? 지금 3개월,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이제. 6개월밖에 안 되신 거예요? 네. 오. 자, 6개월 되셨는데 지금 뭐 그 한 달에 네. 그래서 얼마 버십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라. 저는 주말에만 렌트를 해주고 한 1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와. 그러니까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그냥. 네네. 네. 앞으로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더 계속 수입이 더 늘 거라 보십니까? 아니면 주말만 하시니까 그건 이제 100만 원이나 그 정도가 맥스라고 보시는 겁니까? 처음에 3개월가량은 주말만 들어왔는데 지금은 네. 평일도 예약이 들어오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 일부러 제가 이제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막아놓고 만약에 이거를 좀 더 가격을 낮추고 제가 사무실로 안 쓴 상태에서 만약에 돌린다 그러면 네. 한 달에 뭐 20일에서 25일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이 남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제 경우 말고요. 제주도에 계신 분으로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제주도에 농가주택을 개조를 해서 렌트를 하시면은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1년에 365일이니까 대략 한 1억 정도를 버시는 거죠. 네. 근데 제주도는 이제 사계절이 다 차니까 1억 정도 네. 버시면 일반 경비를 빼면 뭐 어느 정도 가져가실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네. 그래서 제주도 집값이 비싸다는 게 그런 농가주택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잘 인테리어만 해서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수입이 좀 되고 그런 분들이 이걸 한 채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여러 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10채 이렇게 하시면은 네. 그 금액이 이제 총 수입이 대충 계산이 되시네요. 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 땅값이 올라가면 네. 부수로도 더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예, 춘천은 이제 좀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닌데 제주도 같은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뛰었죠. 뭐 10채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뭐 거의 준재벌 네. 여기 아마 빌딩 금방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강남에 뭐 중소형 빌딩은 아마 거기 한 두세 채만 팔아도 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춘천은 그렇게 안 될 걸. 네, 춘천은 집값 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실제로 이제 여러 고객,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 네. 한국이 많으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은 어떤 고객이 가장 기억에 나세요? 가장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날 이 포스팅을 하고 음? 목요일 날 그 차인벨이 울리면서 누가 예약을 딱 한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설레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그분들이 오셨는데 아이를 데리 있는 아이하고 이제 부부 오셔가지고 아기 욕조 저희가 쓰던 거 이제 드렸는데 거기 좋아하시고 네. 그 시설 전체가 아이를 위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 부분들을 다 둥그렇게 만들고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의자라든가 뭐 이렇게 돌아다녀도 네. 저 소파도 지금 보시면 뭐 부딪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뭐 집어 던지고 뭐 해도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홍콩에서 오셨던 분, 홍콩에서 오셨던 분이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영어로 뭐 문의가 와서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장난을 하는 거가 아닌가. 근데 제가 답변했는데 이게 좀 영어를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분 진짜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을 프로필을 눌러보니까 그분이 이미 다른 데서 몇 군데 이렇게 숙박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후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분은 싸게 하자. 깨끗하게 사용하실 것 같으니까. 가격은 마음대로 약간 그 유동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코스트가? 그 예약 문의가 오면 제가 이 분을 보고 이분이 약간 예뻐. 그냥 뭐 예. 싸게 해줘야지. 예, 뭐 그러면 이제 아, 네. 뭐 굉장히 저렴하게 하지. 저렴하게. 네. 그거보다 이제 장기로 숙박을 했을 때 인상이 안 좋아. 인상이 안 좋으면 그럼 어떻게 이제 하세요? 거절이죠. 거절도 하세요? 예, 거절도 할 수 있어요. 거절도 하셨습니까 그동안? 하신 적 있어요 거절? 특별히 생각 안 나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절한 적은.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고객들도 인상이 좋아야겠네요. 인상이 좋으면 일단은 이런 거 에어비앤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숙박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이제 믿진 않으니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믿는 거는 그분의 그 전 숙박의 그 후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호스트가 이 호스트를 어떻게 평가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숙박에 대한 평가도 되고 네. 그 머무는 뭐 숙박객. 그 그러니까 저도 사람에 대한 제주도 에어비앤비를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야 제가 좋은 후기를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네네네. 평판은. 그러면은 이제 진짜 좋은 데는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외국의 뭐 피렌체라든가 뭐 아주 좋은 데는 예약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골라요. 네네. 근데 제가 예약이 들어가면 저를 바로 승인을 해주겠죠. 제 프로필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은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뭐 별표 뭐 5개 그러면 이 사람은 예약을 받아도 되겠구나 그러고 바로 해주겠죠. 거절 당하신 적은 없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거절 당하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상호간에 고객하고 호스트하고 상호간에 계속해서 뭔가 서로 신뢰를 계속해서 검증하는 거네요. 네네. 그 평판 지수 갖고. 예, 예.
함부로 좀 못하겠네 진짜. 고객들도 함부로 못하겠네요. 깽판 치거나 뭐 그러면 그냥 찍힐 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로. 그렇죠. 이 에어비앤비에 가입을 하려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일단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에는 더 까다로웠어요. 제가 처음에 예약할 때는 뭐 셀프 비디오도 막 1분짜리 찍어서 제출해야 되고, 저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네. 그런 과정이 복잡해서. 근데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복잡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구글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주면 이 컴퓨터가 이렇게 한 1분 정도를 서치를 해요. 네. 뭔가 제가 뭐 아마도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 뭐 테러라든가 뭐 이런 단어를 쓰면은 네. 저 아마 가입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뭐 제 친구를 이제 뭐 검색을 해가지고 그다음 친구가 많으면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친구가 많은 사람은 금방 이제 바로 가입이 되고 이게 불충분한 사람은 또 다른 계정을 원해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불충분하면 안타깝게도 거기에 네이버 계정은 없습니다. 네. 그게 불충분하면 이제 셀프 비디오까지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그게 지금은 신분증의 역할이잖아요. 페이스북이 결국 에어비앤비고 에어비앤비가 페이스북이고 뭐 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뭐 그렇다면 이제 이게 평판이 보통 이제 그러면 아까 별 5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되셨는데 별 5개가 됐는데 네. 그러면 여기 리뷰 같은 것들도 그 우리 보면 네이버 영화 보면 리뷰들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그 하고 계신 그 박사스테이죠? 네, 브랜드명이. 네. 박사스테이에 대한 리뷰가 네. 쫙 잘 계속 잘 나와 있나요? 그런 예, 것들이? 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겠네요. 할 때. 그렇죠. 그 예약을 하시는 분도 그 리뷰를 먼저 보고 이 리뷰가 절대 수정이 안 되거든요. 제가 한번 약간 글 내용이 좀 어순도 안 맞고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를 네네. 내가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겠냐. 근데 거기서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숙박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서 그 리뷰는 물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리뷰 알바스 못 씁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알바들 굉장히 많거든요. 알바 네이버에 보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뭐 숙박을 안 했는데 숙박한 것처럼 하고 뭐 리뷰를 올리고 뭐 해서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수수료 20% 정도가 드니까 아, 네. 후기를 뭐 10개 올리더라도 예를 들어 숙박비가 뭐 10만 원이면 몇십만 원의 비용을 그러네요. 내면서 뭐 써야 되니까 어. 그리고 그걸 쓰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아, 이 집은 후기 믿고 갔는데 뭐 영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한 번만 올리면 그 전에 후기는 뭐 다 그러네요. 저게 되는 거죠. 어. 그 요즘에 이제 그 정도는 다 구별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좋은 댓글 얻기 위해서 회유, 협박 이런 것들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에어비앤비 조사한다고 되어 있고 제 입장에도 누가 저한테 뭐 좋은 후기 써주세요, 뭐 좋은 댓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냥 아, 사장님 부탁해서 했었는데 뭐 그냥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진짜 겁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진짜 이게 그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요즘 막 다들 이렇게 평판 보고 막 하는데 사실 네이버나 또 블로그 같은 것들이 많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염됐거든요. 그런 상업적으로 오염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에어비앤비 공유경제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을 많이 그 좀 오염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에코가 좀 돼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말씀 예, 약간 들어보니까. 필터링을 좀 많이 하는 축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나 협박, 뭐 돈을 주고 후기를 산다든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이제 그 계정이 폐쇄가 아마 되겠죠. 네. 그걸 요구할 수 없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가 지향할 어떤 그런 신뢰 사회랄까? 어떤 그 진짜 진정한 어떤 소셜 이제 그런 거에 비즈니스의 하나의 일단은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그 공식에서도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후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기를 기반으로 지금 성장을 해왔고 네. 그 후기를 뭐 수정 같은 거 절대 안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사용자들한테 신뢰를 얻고 그다음에 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거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후기를 좋게 적어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은근히 바라시겠어요. 저는 이제 좋은 후기가 올라오면 정말 좋죠. 뭐 그러니까 잘 뭔가 지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본질로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 본질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진짜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은 그거 한 만큼 뭔가 받는 거 하잖아요.
자기가 뭐 마케팅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네. 그런 걸로. 예, 제 계정만 두고 오는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처음에는 아침을 굉장히 많이 제공해 줬어요. 저는 뭐 바나나서부터 뭐 이렇게 많이 제공해 줬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 개수가 좀 줄고 있죠. 그렇다면 그동안 6개월 동안 아주 여기 보니까 진상 고객이 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정말 진상 고객이 없었습니까? 6개월 동안 정말 겪어봤는데 와 진짜 이건 진상이다 그런 사람 없었나요? 그분들이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네. 그거 상황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줘야죠. 예를 들어 네. 어떤 거요? 어떤 거? 좀 이게 뭐 화장실이 막혔는데 네. 어른분들이 이렇게 그냥 가셨어요. 근데 아, 제 입장이라면 아마 어딘가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좀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그걸 좀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이 에어비앤비는 그러면 이제 숙박객들이 머물고 나서 퇴실을 할 때 네. 여기를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가는 것이 에어비앤비의 원칙이랄까 문화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을 어떻게 뭐 규정되어 있진 않은데 저희 오셨던 분들이 지금 제가 호스팅한 경우가 거의 한 50회 정도 되는데 네. 한두 분 빼고는 거의 다 청소를 일반적으로 웬만큼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마음 놓고 빌려드리고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우리도 어디 돈 내고 숙박할 때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청소 잘 안 하고 나오는데. 공유라는 개념이 잠시 이 사람 것을 빌려간다는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라 이렇게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나는 사용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돈을 냈지만 이것을 공유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너무 막 심하게 해고 뭐 상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면 다음에 사용자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 서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돈 냈으니까 내가 갑이고 너 을이야. 네, 돈과 돈의 관계가 아니라 네. 돈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그렇죠. 어떤 그런 이제 신뢰 또 이런 것들 같이 더불어 이런 것이 하나의 밑바탕이 된 경제라서 네. 그런 것 같네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환경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신기했던 게 사실 공유 경제 이렇게 숙박 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에어비앤비 말고 카우치 서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완전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예. 왜 사람들이 돈을 굳이 더 내고 에어비앤비를 사용을 할까? 그런 관점이 좀 제가 여행자라면 물론 에어비앤비를 이제 돈을 낸 만큼 뭔가 조금 더 깔끔하고 뭔가 더 내가 느끼는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공짜를 이용할 것 같거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카우치 서핑을 이용하신다고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마 배낭 여행자일 경우는 카우치 서핑이 가능하겠죠. 근데 뭐 가족을 데리고 여행한다든가 이렇게 우리 4명이서 뭐 회식 한번 할까 그런데 카우치 서핑 가기는 좀 그렇죠. 거기 왜냐면 거기 이제 마루에 있는 소파에서 그냥 자고 그래야 되니까 조금 불편할 것 같고 에어비앤비는 저도 왜 이것이 빨리 성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책을 이제 쓰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 에어비앤비의 모토 중에 하나가 새로운 가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싼 숙박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여행을 하면은 보통 호텔이나 펜션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상상이 되잖아요. 호텔은 문을 열면 뭐 화장실이 있고 침대가 있고 뭐 베란다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언제든 전화하면 뭐 왔다 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펜션에 가더라도 데크가 있고 뭐 침대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지금 이 에어비앤비는 독특한 숙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만 해도 좀 독특하죠. 그렇죠. 개인 네. 집을 통째로 빌려주거든요. 한 사람에게만. 이게 혼자이든 뭐 10명이든 어쨌든 집 전체를 빌려주니까 마치 별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별장, 춘천 별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 그것이 아마 에어비앤비를 그리고 누군가는 그 다른 현지인의 삶 속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여행에 한 10년이나 20년 전에 여행 책자들을 보면 그 뭐 저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 100개국을 다녀왔고 뭐 이렇게 그런 프로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여행도 뭐 런던 가서 뭐 하루 있고 그다음 파리 가서 뭐 하루 있고 뭐 로마 가서 하루 있고
나는 뭐 여행 많이 했다, 뭐 좋다 이랬는데 사실상 그것이 여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다른 면에서 보면은 네.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여행 대신에 내가 피렌체 가서 한 달을 있고 아니면 뭐 춘천이나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정도를 머물면서 현지인들도 만나보고 네. 현지 그 로컬 푸드도 먹고 진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여행이 최근에 어떤 트렌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에어비앤비도 어. 저희처럼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저기서 방 하나만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로마를 여행을 갔다. 근데 거기에서 방 하나를 빌려서 로마인들하고 이렇게 3명하고 저하고 이제 만약에 같이 생활을 하면 한 달 정도를 생활을 하면 진짜 가족. 진짜. 뭔가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겠죠.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어. 그냥 단순히 뭐 파리 호텔 가서 하루 자고 뭐 로마 호텔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네. 뭐 비행기 타고 왔다. 이거는 큰 의미가 이제 없다는 거죠. 여행이 이제 이 변하는 거죠. 거기에 중심에 이제 에어비앤비가 있는 거죠. 호텔에서는 제가 파리 호텔에서 한 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텔 문 닫으면은 저 혼자인 거고 TV 켜고 그렇죠. 뭐 밖에 나가서 그냥 네. 혼자 걷다가 뭐 네. 어떤 이게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죠, 물질 그냥. 네. 네. 이게 친해지고 싶은데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에어비앤비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한 집에서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니까 뭐 미혼정 고혼정이 들면서 이제 더 현지인들하고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에어비앤비를 어떤 게 좀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에이비앤비를 통해서 홈스테이를 간접 경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나중에 그런 것도 여기 가능하죠. 더 커지면은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아마 에어비앤을 예약하는 이용객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여름 때. 왜요? 홈스테이 이용해가지고 언어 같은 거 어학연수. 어학연수. 네. 왜냐면 대학교 어학연수 저도 중국에서 유학해봤는데 어학연수 한다고 어학이 늘진 않거든요. 왜냐면 한국인끼리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중국인들이랑 자주 어울리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 보면은 맨날 한국인들끼리 모여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그 믿을 만한 그 뭐 사람을 해가지고 가능할 저자님 것도 생각은 같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할 거는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뭐 1년씩 예약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호스트가 그걸 원하면 가능해요. 네. 그 문의를 해서 호스트에 네, 이제 그러니까 내가 호스트 뭐, 먼저 친해진 다음 네, 그 호스트 뭐 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뭐 네. 가능하죠. 좀 말씀드려보니까 이게 정말 저도 에어비앤비 그냥 모델만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 토크를 나눠보면서 느낀 게 에어비앤비는 결국 이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예, 문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문화네요.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어차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돈과 돈으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문화를 기본으로 한 어떤 경제 시스템, 신뢰 이런 것들이 에어비앤비의 유니크한 거다라는 것이 들고 공유경제가 다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자, 근데 그 저자님은 귀촌을 해가지고 춘천에서 이제 본인 이제 이거를 이제 사무실로도 쓰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쉽지가 않거든요. 갑자기 뭐 서울에서 뭐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귀촌하기 쉽지도 않고 그렇다면 근데 도시에서 뭔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뭔가라도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에서 우리가 뭔가 에어비앤비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있다면 그런 뭐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걸 좀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도시에서 제가 일단 뭔가 방문했던 여기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싱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두 가지 종류로 해서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가족이나 뭐 싱글분이나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과연 내가 다른 사람하고 쉐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받을 수 있는 게 외국인밖에는 못 받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예, 내국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요?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그 국내 그 법률상 도시 민박업은 내국인을 받을 그렇게 수가 개떡 없어요. 같은 법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약간 이제 뭐 좀 완화되겠죠. 별별 걸 다 착용하네. 네, 서울로 검색되던데 되게 그거는 이제 네. 예약은 못 하는 거예요. 예약도 하고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케이. 이제 그게 뭐
아주 큰 잘못은 아니겠지만 네. 만약에 뭐 신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뭐 하게 되면 뭐 과태료 정도를 아마 내시게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외국인 대상으로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슈퍼호스트 한 분이 그 신혼부부인데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물어봤죠.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딱 그거더라고요. 불편하긴 하지만 그 불편함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을 상쇄한다. 신혼부가 문제가 좀 있네. 아니에요. 되게 신혼부가 무슨 새로운 사람을 만나 둘이서 이제 뭐 바쁠 텐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를 알기에도 바쁠 텐데 무슨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 신혼부부가. 아니, 새로운 문화를 이제 계속 접할 수 있다는 의미죠.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를 호스팅을 하고 네. 한 달 여행을 갔어요. 해외 여행을 갔어요. 그 모은 돈을 이렇게 여행을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슈퍼호스트들 대부분이 이렇게 성수기 때 계속 일을 하시고 최고 비수기 때 한 달 정도를 여행을 많이 가세요. 네. 그 이렇게 수익을 가지고 그거를 뭐 생활비로 쓰기보다는 그걸 좀 차곡차곡 모으셔서 여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도시에 계시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뭐 전철역에서 멀지 않으면 접근성이 괜찮을 거거든요. 네. 그 외국인을 받아서 자신이 뭐 어학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뭐 친구도 만들 수 있고 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시. 어차피 제가 이제 초이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아무나 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싫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그러려면 이제 가격이 좀 더 낮아야죠. 네. 일반 그 평균보다는 좀 낮게 책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경험도 나쁘지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굉장히 좋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받기 싫으면 그 날은 이렇게 못 받는 걸로 표시를 해두고 네. 뭐 주말만 받을 수 있으면 주말만 열어두면 뭐 어느 날은 뭐 캐나다인이 오고 뭐 어느 날은 뭐 호주인이 오거나 아니면 네. 뭐 홍콩, 일본, 대만 이렇게 계속 오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거기서 재미를 알아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 가족이 있는 경우도 저는 지금 심각하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이 이제 하나가 남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살거든요. 사무실을 쓰고 아파트로 가는데 아기가 약간 이제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외부 그 게스트를 받아서 외국인 게스트를 받아서 뭐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교류하고, 접하게 하고. 예, 좀 자신감 있게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정말 아이들 교육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잘만 좀 활용하면 다양한 문화를 이거를. 접할 돈 수 때문이 있다는- 아니라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특별하게 돈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그 사계절 받을 수 있는 부분, 사계절 받을 수 있는 지역, 그래서 뭐 제주라든가 네. 뭐 속초, 강릉 뭐 이런 데서만 가능하고 일반 지역은 그러니까 강남이나 뭐 명동, 홍대 이런 데들은 아마 매일 받을 수 있겠죠. 네. 워낙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아마 주말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수익도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큰 돈을 바라기보다는 누구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좋은 것을 택하고 또 함께 같이 뭐 저녁도 먹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도 어차피 경험하러 오니까 만약 네네, 외국 사람인 그렇죠. 경우 그렇죠. 저한테 이제 예약했을 때는 분명히 제 리뷰라든가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와서 그 사람들도 뭐 요리를 한다거나 같이 뭐 장을 본다든가 네. 이렇게 하면서 친구가 이제 하나 생기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진행을 하면은 공간이 있다면 빈 공간이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진짜 뭐 영어학원이나 뭐 중국학원 가는 것보다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게 실질적인 그런 걸 배울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제 생각에 그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영어학원 가는 것보다는. 네. 따로 영어 공부는 하세요?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방송을 듣고서 그래 에어비앤비 하자 하면 아까 가입하려면 소셜 뭐 이미 검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가입은 뭐 몇 시간 만에 되는 겁니까? 네, 금방- 한 금방 시간이면 되면 금방 됩니다. 바로 내가 그러면 그 에어비앤비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몇 시간이면? 예, 예. 뭐 한 시간이면 충분하죠. 그다음에 네. 자신의 방을 이제 촬영을 하고 어떤 디테일들을 이제 야. 설명을 해서 올리면은 굉장히 신기할 것 같아 처음에 이렇게 딱 에어비앤비 올렸는데 내 방이랑 뭐 했는데 올렸는데 어디 뭐 캐나다건 어느 다른 나라에서 누가 띡 와가지고 입고 싶다 하면 굉장히 신기할 네, 것 같아요. 재밌어요. 신기한 경험일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영어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일단 텍스트로 오거든요. 네. 직접 전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자로 이제 어느 정도만 해주면은 우리는 또 영어 말은 못하지 이런 건 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동안 이게 많이 배워서 이걸로 서로 주고받고 그다음에 실제 왔을 때도 좀 애매하면 이제 이렇게 어떤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네. 뭐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매뉴얼로 만들어주면은 많이 대화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주말에 게스트가 오면 평일에 일을 하시고 주말에는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게스트랑 계속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오면 이 집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이건 어떻게 사용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저는 가고 그분이 그 집의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럼 주말 저는- 동안에는 뭘 하세요? 이제 주말에 뭐 하시냐고. 예, 전화번호 드릴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 이제 뭐 게스트한테 쓰라고 주고 나는 이제 돈이 들어올 거야 하면서 이제 누워서 쉬시는 건지. 아,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뭐 키즈 카페도 가고 뭐 근처에 이제 뭐 공원도 가고 뭐 그러죠. 외식도 하고 네.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뭐 그분들이 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맨 첫날에는 집을 빌려주었을 때 그렇죠. 저 집을 다 부시고 가면 어떻게 하지? 아. 뭐 정말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그분들이 퇴실하고 딱 갔는데 처음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 5-6번 정도 되니까 지금은 이제 안심하고 맡기고 네. 이제 제가 여행을 갈 때도 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도 제주도에 있을 때 다른 분이 오셔서 제가 텍스트로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몇 번을 누르고 뭘 누르고 들어가세요. 네네네. 그럼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 매뉴얼이 있거든요. 모음은 어떻게 사용하고. 근데 또 이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문의하고 제가 뭐 텍스트나 전화로 이제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뭐 아이 욕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창고기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거 꺼내서 직접 사용하시고 뭐 이렇게 다 하면은 그렇게 불쾌하지도 않으시고 네. 그냥 자기 집처럼 뭐 별장처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CCTV 그런 건 아예 설치 안 하시고 그거 설치하면 안 될 것 그 같아요. 몰카가 되는 거지, 그건 몰카. 안 되죠. 네. 왜냐면 불안하니까 네, 저는 참 불안했었어요 처음에는. 문 앞에만 문 그 앞에 김종환 씨는 에어비앤비 하면 망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에어비앤비를 그 게스트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느낌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기본적인 에티켓도 있고 뭐 수건 같은 것도 지금 호스팅 50회 됐는데 제가 뭐 20개를 샀으면은 지금 뭐 19개? 한두 개 아마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진 것보다는 제 생각에 뭐 이렇게 뭐 지저분한 걸 해서 뭐 버리시는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뭐 컵 같은 거라든가 수저 같은 거 하나도 없어진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6개월 하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가 에어비앤비 이용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정말 내 집을 빌려주는 건데 이 사람이 좀 누군지 모르는데 물론 소셜에서 검색해 평판을 본다 그러지만 그래도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막 하면 어떨까 그런 그 근본적인 두려움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들은 별로 없습니까? 전 세계 어떻습니까? 에어비앤비 좀 많이 아시니까. 근데 그런 사례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만약에 그 게스트가 이 집을 뭐 어떻게 했다, 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에어비앤비에서 10억인가 그 보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데미지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보험회사랑 계약을 했겠죠. 그 보험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현금이나 뭐 미술품 이런 유가증권 이런 거는 보상을 안 되고 당연히 네네.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보상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할 때 그러면 실명 인증도 하는 겁니까? 소셜로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 그 6개월간 여기 투숙했던 분들의 주민번호나 뭐 이런 것, 그 어떤 개인 실명에 관련된 것들을 다 갖고 계세요? 아니면 그런 거 모르시고 주신 거예요? 전화번호만 받고 있고요. 에어비앤비에 이제 그 이메일 계정하고 소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주민번호는 없고요. 예, 주민번호는 이야. 수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핸드폰 번호만 예약이 된 다음에 서로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 계정. 참.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에어비앤비 사업한 이걸 호스팅하는 사람들이 적은 편이죠, 우리나라가. 네, 확실히 적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대도시에 비해서 아직 서울이 그 렌트비가 비싸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이나 뭐 런던, 뭐 파리 이런 데서는 너무 비싸니까 자신이 그 원룸이라도 얻었을 경우에 누군가를 또 하나 쉐어해서 일정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네. 한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압박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에어비앤비 같은 걸 통해서 집에 이제 일부분을 빌려주고 한 달에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익을 내면 훨씬 수월하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집값도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는 베를린 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비앤비를 완전히 금지하는 걸로. 오. 예.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어. 그러니까 빈 방이 있는데 빈 집이나 빈 방을 자꾸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본 사람들은 이 소득이 난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평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많이 안 나는데 어.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이제 그 게스트를 받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럼 렌트비를 넘어서는 수익이 되면은 괜찮죠. 해볼만 하죠.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송금 들어오고 그래서 뭐 수익을 약간 감출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니까 그쪽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에어비앤비도 하나로 지목을 할 정도로 아. 이 산업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 전님께서는 에어비앤비가 이제 뭐 내년도 되면 이제 BP가 이제 이익이 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측하셨잖아요. 네, 네.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할 것 같습니까? 에어비앤비가. 그다음에 또 에어비앤비 말고 우버도 있고요. 요즘 공유경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자님.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택시 면허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그 면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택시를 제가 막 모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저기 문제점, 저기 관건인 것 같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위험한 부분은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 해서 그냥 구청에다가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시 민박업 네. 그래서 다 그냥 서류만 작성하고 거기에 부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제 생각에는 제주도, 그다음 전주 이런 데는 작년 대비 700%씩 성장했거든요. 와. 만약 올해도 뭐 그렇게 7배까지 성장할지 모르지만 뭐 한 2, 3년 내로 또 이렇게 커지면은 그래서 1년에 하루를 빌렸던 사람이 뭐 100일을 빌려주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금방 에어비앤비만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빠르다는 거죠. 성장이.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그리고 이걸 보니까 뭔가 이게 호스트가 그 평범한 집이더라도 호스트 자체가 굉장히 개성이 뛰어나면 네. 어떤 면에서건 예, 예. 그 사람은 말을 잘하고 웃긴 말을 하건 아니면 뭐 춤을 잘 추건 아니면 뭐 먹방을 잘하건 뭐 하여튼 먹걸 잘하건 뭔가 굉장히 개성이 뚜렷하면 굉장히 그 사람 자체의 자체가 상품화가 돼가지고 그 집에 사람들이 기왕이면 다홍치 말고 그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요새 말하는 브랜딩, 네. 퍼스널 브랜딩이 뭐 괜히 뭐 페이스북에 친구 몇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진짜 그걸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거, 네. 뭐 대장금을 잘 불건 아니 뭐건 간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가 뭐 맞습니다. 재벌 될 것도 아닌데 그런 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자기랑 취미가 같은 글로벌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렇죠. 또 돈도 벌면서 네. 여러 가지 것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걸 그러니까 뭐 바둑을 잘 두는 사람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바둑을 그렇죠. 그 집을 그 디폴트 화면에 넣는 게 아니고 바둑판 그렇죠. 같은 걸 디폴트 화면에 넣으면 그렇죠. 바둑판만 넣는 거지. 네. 어. 이 사람 분명히 바둑하고 관련 있구나. 그리고 알아보면 음. 뭐 바둑 거의 고수네. 뭐 네네. 그러면은 예약을 해서 그렇죠. 이왕 숙박을 하면서 같이 바둑 한판 뭐, 장기, 알까기 네, 뭐 이런 거. 장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가능하고. 뭐 음악 연주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타라든가 드럼을 치시면은
전 세계 세션맨들이 오는 거죠. 네. 뭐 아마추어나 프로 와서 같이 또 음악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통해서 또 뭔가 또 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저는 에어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 TV에서 보니까 에어비앤비 그 캠핑카 미국 캠핑카가 많잖아요. 네. 그걸 캠핑카 그런 걸 올려놔가지고 에어비앤비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캠핑카는 네. 지금 제주도도 있고 뭐 네. 이렇게 휴양지마다 다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에어비앤비에 올리는 거는 약간 펜션의 어떤 이제 다른 형태로 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게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별로 그렇게 외국처럼 많이 일상화가 돼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네. 캠핑카를 놓더라도 어떤 규제가 이제 좀 있겠죠. 네. 그걸 함부로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캠핑카에 있는 것들은 이제 네. 뭐 올라올 수도 있고 지금 가장 그 예약이 많이 그러니까 한 최근 이렇게 앞으로도 6개월 동안 거의 꽉 차 있는 데는 독특한 숙소들이 많아요. 산 속에 있는 뭐 방갈로 같은 거, 네. 아, 그다음에 해변 어떤 돌 위에 이렇게 딱 지어진 집,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집들이 있어요. 유니크한 집들이. 그래서 그 뭐 농가주택이나 앞으로 시골 좀 보시더라도 좀 여기는 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내가 머물고 싶다라면 아마 그런 집들은 구입을 해서 에어비앤비로 이렇게 조금 돌리셔도 상당히 수익이 좀 크실 수가 있어요. 좀 되게 독특한 형태의 집들. 엄청 예쁘게 해놓고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비교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격을 약간만 올려봤어요. 네. 뭐 그래서 20만 원 받던 걸 뭐 23만 원으로 올렸는데 많이 예약이 줄더라고요. 이게 민감하던데요. 네. 약간의 금액 차이에도. 그러면 이제 그 전님께서 공영제를 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 숙박 말고요. 이런 형태의 공유 경제하면 좋겠다 하는 뭐 아이디어 없으십니까? 아이디어 있다면. 제가 여기 사무실에 오고 느낀 게 네. 뭐 에어 오피스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네. 사무실을 주말에 안 쓰시면은 네. 누군가는 이런 형태의 사무실이 필요할 수 우리 있거든요. 캠코더 비싸가지고 이거 훔쳐가면 이거 막 우리 몇 천만 그러면 날라가고 이제 그런데. 공유 경제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험회사랑 연계를 해서 네. 이거 막 파손이 되면 뭐 얼마를 보상받거나 보상해 주는 걸로 계약을 하셔서 그 비즈니스 크게 하시면은 네. 아마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 필요 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 뭐 렌트를 하면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그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숙소에 들어가면 네네. 그럼 밤에 이제 그걸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가 그런 공유도 가능하겠죠. 자기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만 네. 남는 잉여 부분을 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려면 아까 그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평판 시스템 같은 것들이, 평판 같은 것들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저자님 이게 Q&A 받기 전에 저자님 그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이게 책도 쓰고 여행도 가시고 하는데 앞으로 현재 사업적으로 현재 뭐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든지 앞으로 뭐 하고 싶은 이런 사업은 뭐 있으십니까 지금? 저는 한 달 살기나 뭐 1년 살기 같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 부지에 이렇게 집들이나 뭐 펜션 형태의 그런 것들을 짓고 이렇게 단기가 아닌 한 달 정도 해서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좀 더 삶을 살아보는 거죠. 네. 그 귀촌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살아보고 과연 귀촌이 나랑 맞는가라는 아, 거. 근데 우리나라 보통 임대업들이 이렇게 뭐 호텔이나 모텔 같은 초단기나 아니면 또 1년이나 2년 뭐 전세 이런 것처럼 길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한 달 정도에서 방학 기간에는 뭐 아이들이 와가지고 네. 이제 그 뭐 자연 속에서 뭐 함께 지낸다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 체험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네. 체험 프로그램이 지금은 그냥 오는 사람들 다 똑같이 뭐 숭어잡이 하면 다 숭어 똑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빙어 잡기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각 어떤 영역마다
특색 있게 맞춤형으로 네. 뭔가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행자들도 기존에 이렇게 뭐 하루 여기서 자고 하루 여기서 자고 뭐 여기 이틀 자고 이런 식의 여행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한 달이나 2달 정도. 네.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박 3일, 3박 4일 가서는 사실 제주를 봤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누구나 이렇게 제주도 가면 아 여기서 정말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한 달 정도 살아볼까? 그래 한번 가보자 과감하게. 그래서 뭐 이직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이제 한 달 정도 제주가 지금 굉장히 활발해요. 네. 한 달 정도 가고 근데 뭐 대학을 뭐 졸업하면 뭐 비는 공간 그런 어떤 방학 기간에 한 2달 정도 가서 제주도 있는다든가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제주도를 느끼고 또 거기서 뭐 책도 쓰시는 분들 제주 책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형태로.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제주는 그 한 달 사시면 보통 이렇게 그 입도라고 하거든요. 제주로 들어오는 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제주가 좀 만족도가 높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게 제주 이민을 가는 거죠.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궁금한 자 온라인은요. 자 오프라인 이제 Q&A 시간 온라인 질문자가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다음 주 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픈 그 시각에서는 매주 월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요. 7시 반에 다음 주에 이제 빅데이터 혁신으로 해서 기업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그 데이터 스트림즈의 이영상 대표님입니다. 그다음에 23일, 16일도 하는데 16일 아직 책이 안 잡혔고요. 23일 날에는 이제 요새 미세먼지다에서 뭐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청정기 클리어라는 것을 이제 킥스타터라 해서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그 실제로 펀딩을 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는 클레어라는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있는 대표님 모셨습니다. 5월 30일 날에는 이제 요새 막 알파고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굉장히 뭐 인공지능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저자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책을 읽는 거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피트니스 이 두 가지가 거기에 우리의 하나의 대안이라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만나면서 들으면 알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을 나눌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따가 케이크 한 조각씩 들고 가시고요. 이따가 케이크 커팅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북포럼 페이스북 그룹 있으니까 일단 사진 전체 사진 찍으면 올릴 테니까 거기서 느낀 점들 같이 써주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일단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그냥 만약에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공유경제에 관심 있으시면 좀 빠르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은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오늘 하지 않고 뭐 한 달 뒤에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벌써 이 속도가 뭐 2배, 3배로 커지기 때문에 네네. 기원하시게 되면 좀 빠르게 네네. 그걸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북포럼 그 이게 407회 네, 오늘 그 남기선 저자님과의 시간 온라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